필살기를 선도하는 무속 팟캐스트 방송. 그래, 나는 무당이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도 역시 무속계의 앵글이죠. 삼신할미 조성재가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오늘 함께 진행해 주실 사바세계 1% 박수가 되고 싶은 신석호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신석호입니다. 뭐 일주일 동안 어떻게 잘 지냈어요? 추운 날씨에 바쁘게 일해 지냈습니다. 추운 날씨에? 네. 추운 날씨에 바쁘게 지내면 좋죠 뭐. 자, 항상 저희들하고 같이 방송하던 방한미 선생님께서도 요번 주도 급한 용무 때문에 참석을 못 하시고 대신 아주 훌륭한 분 한 분을 모셨습니다. 몽골 국립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신 김정민 박사님을 모시고 국제관계학을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중앙아시아 샤머니즘, 중앙아시아 샤만들의 이야기를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김정민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정민입니다. 아이고 그냥 네. 우리 김 박사님은 이게 이 비주얼이 돼가지고 어디 가도 좋아요. 아주 훌륭합니다. 예, 예. 자, 얼마 전에 우리 김정민 박사가 쓴 당군의 나라 카자흐스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걸 좀 땡겨 주세요. 딱 크로즈업 시켰어. 당군의 나라 카자흐스탄이란 이 책을 쓰셨는데 이게 지금 꽤 많이 팔렸죠? 네, 많이 나갔습니다. 인쇄를 좀 받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뭐 인쇄는 뭐 이번에 뭐 크게 영리 목적을 한 게 아니었으니까. 영리 목적을 안 했지만 그래도 많이 팔리면 출판사 홍 사장한테 이야기해야 되겠어. 좀 많이 주라고. 안 그래도 많이 팔렸으면 작가한테 줘야지. 이 책 한 권 쓰려고 얼마나 힘든데 말이야. 네. 예. 그런데 이거 당군의 나라 카자흐스탄. 네. 좀 들으니까 너무 생소한데 당군의 나라.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이 당군의 나라로 알고 그렇지, 있는데 그렇지. 카자흐스탄이 당군의 나라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국민들은 좀 애청자들은 조금 생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사님. 네. 아, 제가 이름을요 사실 의도적으로 이렇게 지었습니다. 아, 의도적으로. 네. 없는데 이렇게 지은 건 아니죠. 아, 당연한 거죠. 모든 건 그 사실에 근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아, 당군이라는 거는 사실 한국 사람들이 부르는 그 고대 고조선의 그 통치자의 그 일반 명사고요.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에서는 탱글이라 부릅니다. 탱글이. 그러니까 한국말로 그 단골레 있지 않습니까? 아, 단골레. 네, 그거 생각하시면 거기서 됩니다. 유래됐습니까? 네. 같은 어원을 갖습니다. 같은 네. 어원이다. 네. 아. 그래서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이 중앙아시아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고대 재정일치 사회의 지도자라던가 그 정치 제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일부러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이란 국가 명칭과 한국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당군이라는 명칭을 합쳐서 만들었습니다. 원래대로 한다면 탱그리의 나라 카자흐스탄 하면 됐죠. 네. 근데 한국 사람들 탱그리가 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요번에 카자흐스탄에서 또 당군 기념주화도 만들었다고 그러대요? 네, 맞습니다. 한 달 전에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기념주화를 얼핏 그 SNS를 봤거든요. 네. 봤는데 참 갖고 싶은 대목 중에 하나가 당군전이라고 한글로 써 네,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한글로 그래 카자흐스탄에서? 그 카자흐스탄 대통령이요 일단 그 역사 인식이 되게 강합니다. 아, 그래요? 그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는 350년 동안 제정 러시아랑 소비에트 연방의 식민지를 당했다가 91년도에 독립을 했는데 그 독립 이후에 이제 민족의 정체성을 되찾기 위해서.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카자흐스탄은 130개의 민족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한국 같은 단일 민족 국가가 아니에요. 근데 그 130개 소수 민족으로 이루어진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는 모두가 그 탱그리로부터 내려온 한 자손이라는 그 역사적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고려인들이 생각하는 당군이라는 것도 중앙아시아 카자흐인들이 봤을 때는 탱그리의 하나이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카자흐 사람들이 0.01%에 해당하는 고려인들에 대한 배려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한국이나 뭐 한류할 때 세종대왕도 있고 이순신도 있는데 전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당군이라는 거를 카자흐스탄에서 했던 것 자체가 놀랍지 카자흐스탄 않습니까? 쪽에서 이 배려를 하는 고려인을 배려를 하는 그 네. 어떤 계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카자흐스탄에서 고려인은 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서 91년도에 소비에트 붕괴 이후에 러시아의 기술자들이 모두 모스크바로 돌아갈 때 네. 고려인들은 남북이 분단된 이런 애매한 정치적 상황 때문에 남았습니다. 아, 남아 있었다. 네, 근데 이 사람들이 교수, 과학자, 엔지니어 출신들이 많았기 때문에 카자흐스탄이 그 러시아 기술자들이 빠져나가고도
지금 현재 근대 국가를 유지할 수 있는 큰 버팀목이 됐고요. 아 초석이다 그죠 그 네. 고려인들이. 지금 현재 카자흐스탄의 모든 중요한 금융이라던가 지식산업 쪽에는 고려인이 거의 다 포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고려인이 빠지면 카자흐스탄 운영이 안 될 정도예요. 근데 고려인이 카자흐스탄의 유태인이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동방의 네. 유태인 하면 이제 동방- 한국인 예. 그렇게 불리죠. 동방의 유태인. 참 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천손민족이다, 뭐 당군의 자손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교과서에 고조선을 싣는데 몇십 년이 걸렸어요. 또 그걸 실어도 일부분 조금만 실으면서 나무 이야기 하듯이 이렇게 해놨는데 저 멀리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서 이렇게 기념주화를 만들어서 당군전이라고 한글로 또 적어놨다는 것은 참 우리가 좀 되새겨보고 반성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그 우리 김 박사님께서는 이제 카자흐스탄과 몽골에 이제 주로 많이 계셨는데 그쪽에 샤만들하고 우리나라 무당들하고 뭐 어떤 겪어보니까 좀 다른 점이 많이 있죠. 공통점도 물론 있겠지만 공통점도 있는데 예. 이제 제가 봤을 때 크게 전 두 가지가 좀 다르지 않나 싶은데 첫 번째는 의상 부분에서 일상 부분에서 네.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의 그 무속인들의 그 의상은 조선 시대를 거치면서 유교화된 형태로 많이 그 반영돼서 변형됐나 저는 그렇게 일단 추측하고 있고요. 그럼요. 예. 네, 왜냐하면 다른 지역의 샤먼들의 복장은 일관된 공통성을 갖는데 한국의 무속인들만 복장이 좀 다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쪽은 보통 그 신내림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올라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 올라간다. 네, 그러니까 신을 받는 게 아니고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종의 그 미국 영화 아바타처럼 네. 혼이 뒤바뀐다고 하나요? 혼이 바뀐다. 그러니까 이제 몽골 쪽의 샤만들은 엑스타시 현상이라고 하죠. 타론 현상.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됩니다. 그걸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하는가요? 되게 재밌는. 네. 내 혼이 나가서 신령님을 맞으러 간다. 그게 올라가는 거지. 그 우리 네. 한국 무당들은 그 맞이를 한다, 내려오신다라고. 한국 무당들은 포지션 현상, 빙의 현상, 예. 그렇죠. 내 몸으로 들어오시는 현상이고 네. 몽골이나 이제 북방 샤머니즘들은 타로 내 혼이 나가서 신령님을 맞으러 간다. 하늘 올라간다. 네. 엑스타시 혹은 트랜스 현상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근데 재밌는 거를 제가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자기가 하늘로 이제 바뀌어서 하늘로 올라가 있을 때 토끼를 잡으러 다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토끼를. 사실 그거 서양의 동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있죠? 예. 아마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고대 그 샤머니즘에 대한 이야기를 각색해서 만든 서양식 동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래요? 해요. 왜냐면 인터뷰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가 자꾸 나와요. 왜 하필 토끼입니까? 제가 물어보게 되는데 그럼 왜 토끼냐고.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토끼를 잡으러 다닌다. 토끼를 잡으면 행운이 온다라고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도 토끼를 잡으러 가다가 이상한 세계에 빠지는 거잖아요. 그게 일종의 그 샤먼이 그 접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전문 용어는 잘 모르지만 그러한 상태를 묘사하는 거와 너무 닮아 있어가지고 토끼 잡으러 가면 달로 가는 건데? 그렇죠. 원래 무속의 달은 굉장히 중요하죠. 음력 날짜에 따라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연관관계가 있다는 걸 느끼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몽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무슨 신전 같은 게 없잖아요. 네, 없습니다. 예. 유목민족의 특징은 신전이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어워나 뭐 게르 자체가 신전일 수 있다. 네. 그런데 거기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그 제가 봤을 때 그 고대 그 종교에서는요, 그 사원이라든가 어떤 특정 건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없었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명당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명당. 예. 그러니까 그 자리가 좋은 거고 그 자리에서 기도를 했던 것 뿐인 거예요. 하지만 시대가 흐르면서 인간의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금줄을 치던가 아니면 솥대를 세면서 이 지역이 뭐 어떤 표시를 하고 그게 나중에는 일본 초기 신사처럼 어떤 그 위패를 모신 조그만 건물이거든요. 그게 생기고 나중에 고대 국가의 이제 왕권이 강화되면서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그 신에게로부터 권력을 받은 정당성을 보이기 위해서 대규모 사원을 짓는 일이 벌어지면서 오늘날 고등종교에서 하는 그런 교회라던가 사찰이 이어지지 않나 보거든요. 그래서 샤머니즘은 아직 그 몽골이나 이쪽 지역은 옛날 고대 풍습을 따르니까 어떤 특정한 그러한 건물은 세우지 않습니다. 지금도 세우지 않습니다. 그거는. 근데 몽골 같은 데 중앙아시아 보면 불교 사원이 있어도 샤머니즘 사원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그 우리나라 속담에 그 뭐겠죠? 그 집이 법당이라는 말이 있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샤머니즘에서 이야기하는 건요. 자신들이 사는 그 게르, 그 천막 집이 바로 신전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구멍 뚫려 있는 거예요. 근데 카자흐로는 그걸 샹으락이라 그러는데 샹그락? 샹으락 구멍 뚫리는 아, 구멍 뚫려. 네. 위에 구멍. 햇빛이 들어오고 자, 거기 자 그러면은 네. 게르의 몽골 유목 민족들이 사용하는 집 게르의 구조와 의미에 대해서 우리 김정민 박사님한테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또 얘기했듯이 지분 법당이라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그 게르를 중심으로 해갖고 게르 내부에 놓는 가구들은요 12개의 가구를 놓습니다. 12개 자축, 인묘, 진사오미, 우리 12간지 있죠. 예. 그거에 맞춰서 놓고 북쪽에 자시죠. 쥐 쪽 거기에다가 조상의 위패를 놓고 축 소 아닙니까? 소하면 생각나는 게 뭐니까 뿔이죠. 그래서 거기다 투구를 놨습니다. 고구려 무사들 보면 이 뿔난 투구 있죠. 일단 인 사과지 호랑이죠. 호랑이를 놓은 이유는 뭡니까? 호랑이의 상징은 발톱, 이빨. 그래서 거기다 칼을 놓습니다. 그다음 묘, 토끼지 않습니까? 네. 그게 방향으로는 정동쪽 방향입니다. 정동쪽 방향이죠. 토끼가 있는 오늘날 서양의 잡지는 무엇입니까? 유명한 잡지. 플레이보이. 뭐의 상징입니까? 섹스구먼. 그렇죠. 아. 거기서 성교하는 자리입니다. 아. 그래서 유목민의 침대를 보면요. 남자 침대는 조그맣고 여자 침대는 큽니다. 왜냐? 둘이 자야 되니까. 물론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만 옛날 때 이런 식으로 해서 12간지에 맞춰서 물건배를 해서 그 자체가 하나의 위에서 봤을 때 만다라의 형태를 내놨다. 즉 우주예요. 만다라.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토끼가 섹스라는 거는 묘는 다산의 상징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다산 상징이지만 네. 묘도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 발음 피우는 걸 뭐라 그러지? 무슨 살? 갑자기 생각 안 나. 바람 피우는 살요? 예. 바람 피우는 살. 역마살이요? 도화살. 도화살. 네. 도화살이 도화살 생각 안 나요. 왜? 네. 묘도 우리가 역술에서는 도화살이라고. 토끼가 도화살이라고. 도화살이라고. 도화라고 상징을 하죠. 그러니까 우연의 일치가 없지만 이게 좀 같은 의미가. 당연할 겁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 플레이보이 잡지에 네. 상징물이 돼 있고. 왜 하고만 동물제 그렇죠. 토끼냐는 거죠. 토끼냐고. 네. 아니 다산의 상징은 많죠. 토끼도 많지만 뭐 돼지도 많이 넣고 새끼 그렇죠. 많이 넣는 많은데 물론 토끼가 빨리 낳아요. 새끼를 빨리 낳아. 6개월 1년에 2번씩 넣으니까 엄청 그래요? 많이 넣죠. 네. 자 그리고 이제 게르의 천장에 구멍이 뚫려 있다. 네. 그거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태양이 빛이 들어오는 이게 낮에는 태양을 상징하기도 하지만요. 그게 밤에는 북극성을 바라볼 수 있는 천장이 됩니다. 북극성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박혁거세 신화라든가 이런 거 보면 나정이라 그래서 우물로부터 영웅이 탄생한다는 이야기 많이 나오죠. 뭐 중앙아시아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예전에는 그 아까 제가 집이 법당이었듯이 기도를 하는 장소는요. 자기 집 게르에서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 북극성별이 하늘에 보이고 태양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북쪽 방향을 향해서 조상신을 놓은 그 안에서 기도를 하면 되는 거지 뭐 특정 어떤 교회라던가 사찰을 가서 모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거는 정치적 목적이니까. 그 TV에 보면 유목민들이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칠 때 네. 굳이 막 천장에 석가래 같은 많은 것을 치던데 말입니다. 네. 뭐 제가 볼 때는 한 5-6개 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분들은 보니까 막 80개 넘게 이렇게 쭉 치는 것 같아요. 그건 또 의미가 또 따로 있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 고대 종교로부터 왔다고 보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일단 불교에 보면 천수관음 있죠. 천수관음. 네. 네. 손이 1000개 달린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햇살을 상징합니다. 햇살. 네. 그다음에 요거 좀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이라는 태양의 햇살을 그러니까 태양으로부터 따뜻한 햇살이 비치면서 만물의 생명이 소생하듯이 부처님의 공덕이 만 인민에게 비추어서 그 덕을 베푼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건 마찬가지로 이집트의 태양신이었던 아케나톤의 그 파라오가 만든 아텐 태양신도 그 아케나톤 태양신을 묘사할 때는요. 햇살을 손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그 몽골 천막 안에 있는 그 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살은 바로 뭐냐면요. 손이에요. 즉 손을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집을 이렇게 껴안고 있는 형태. 이렇게 껴안고 있는 형태. 네. 집을 보호한다도.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얘기하면 결계라고 볼 수도 있죠. 금줄 같은 식으로. 그게 어둠의 금줄이다. 기운을. 그러면 거기 다 몇 개예요? 그거는 이제 집의 사이즈에 따라서인데
저도 그게 숫자가 의미가 있을 거라고 해서 혹시 음. 81이나 99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예. 그게 목재 재료다 보니까요. 음. 오늘날 남아 있는 고대 물건은 없어요. 그래, 그리고- 아무래도 81개였을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데 네. 오늘날은 그냥 막 짓더라고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분명히 네. 어, 분명히 좀 관계가 있다고 봐요. 위에 이게 네. 태양 그걸 뭐라 그랬어? 이름 까먹었네 또. 솔? 그 구멍을 뭐라? 샹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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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샹으락이 샹으락이 저 북극성과 태양을 상징하면은 네. 그 빛은 분명히 81개였을 가능성이 분명히 굉장히, 저도 그렇다고 봅니다. 굉장히 많았을 거다 생각해요. 그래서 네. 그 신혼부부들 결혼하면 축복할 때 뭐 결혼 축하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카자흐 사람들은 여러 축복 언어 중에 그 샹으락 비읍볼순이라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이 샹으락 지붕을 높이 세워라란 말이에요. 그 잘 살란 말을 그렇게 합니다. 네. 그래서 김 박사님 저 한국의 샤먼 입장에서 보면은 무구나 도구 있잖아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방울부채, 무구, 칼, 신장칼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 네. 징장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몽골 샤먼들은 북방 샤먼들은 도구가 따로 이렇게 있는가요 혹시? 많이 있죠. 그 네. 무구들은 다 있고 그 한국이랑 동일한 것들도 있고 기원을 같이 하는 것과 같다는 느낌을 받는 것들도 많이 있는데요. 제가 몇 개를 가져왔는데 아 그래요? 예를 들어 이런 거 금강적, 네. 요게 네. 금강적이죠. 네, 거기 이게 금강. 금강적인데 네. 이거는 현재 티베트 불교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티베트 불교에서. 네, 그런데 이거는 원래 불교의 산물이 아니라요. 샤머니즘의 샤먼 산물입니다. 네. 원래부터. 음. 그랬고 이거와 똑같은 게 어디서 났느냐면 수메르 고대 유적의 그 제사장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의 제우스 신이 이걸 들고 있습니다. 이게 번개를 상징합니다. 아 그래서 저는 있잖아요. 네. 저도 이 팔찌에 이렇게 네. 건강조를 이렇게 달고 다니는데 그러네요. 이게 이뻐서보다는 무언가 이걸 꼭 달고 싶은 그런 난 불교를 상징해서 다른 건 아닌데 네. 꼭 이거를 제 목걸이도 이 추가 있는 추가 하나 있거든요. 네. 꼭 이걸 가지고 싶은 그런 게 있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번개를 들고 있는 자가 누굽니까? 최고의 신이거든요. 그 불교에서는 이제 제석천왕이 아수라 이제 마귀를 쫓을 때 사용했던 네. 무기라고 이렇게 이야기 건강제라 그러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그 종이 같이 올리는 건데 이건 뭐냐면요. 음. 번개와 천둥이라 보면 됩니다. 아 번개와 천둥. 네. 합쳐진 대표적으로 저 겁니다. 명칭을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선생님? 저 부분을 뭐 그냥 단순한 이거요? 예. 뭐 건강종이라 그래야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그냥 그냥 일반으로 요령이라 그러죠. 요령이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요즘은 이제 불교에서 많이 사용하지만은 원래는 이게 불교의 것이 아니라 그 이전 고대로부터 내려왔던 샤머니즘의 재래 의식의 그 물건이었어요. 물론 이제 불교도 받아갖고 쓰고 있는 거지만. 네. 그리고 염주도 우리가 불교의 산물이라고 봅니다. 그 네. 카톨릭에서 묵주를 쓰고 이슬람에서도 타스페라고 쓰는데 이게 샤먼에서 쓰는 그러니까 나는 그 예전에 이제 내가 내 책 2편에 나올 건데 네. 염주는 우리가 먼저 사용했다. 샤머니즘 산물이라 맞습니다. 내가 그런 글 쓴 적이 있는데 네. 우리 김 박사께서 염주도 우리 그렇게 생각하니까 굉장히 김 박사님 반갑네요. 염주는 저기 갖고 계신 염주는 육각형에 가까운데 지금 보니까 팔각형. 그렇죠. 팔각형, 예. 이거 그냥 저 경주에 가면 주령구라고 있죠. 예. 그거 모아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신라 화랑들이 주령구라 쓸 때는 그게 술 마실 때 게임이나 놀이용이죠. 벌칙용으로 네. 했다고 하지만 사실 윷놀이도 원래는 점칠 때 썼던 건데 그런데 놀이가 사실은 좀 보면 이 면마다 한자가 적혀 있는 게 술 마시고 노는 의미가 아니고 인간을 깨우치는 용어들이 다 적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굴려서 뭐가 나오면 한 잔 먹자 두 잔 먹자 이렇게 이제 네. 놀이를 했는데 사실은 이 주령구가 경주에 가면은 거기 경주 뭐든지 모르겠어요. 그 앞에 가면 크게 만들어 그 모형으로 네. 만들어서 포석정 앞에 있는 네. 걸 제가 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포석적인가요? 네. 예, 그 앞에 세워놨는데 기념품을 이제, 팔더라고요. 아 그게. 그래요? 예. 아 그거 사야겠네 이번에.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바로 염주의 기원이고 맞습니다. 우리가 염주는 늘 내가 이야기하지만 불교에서 사용한다고 불교계 아니고 천주교에서 사용한다 천주교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샤머니즘 원래 우리 그쪽에서 왔어요. 무당들이 가장 먼저 사용했던 네. 거예요. 예. 그리고 보면은 또 몽골 샤먼들이나 북방 샤먼들은 이렇게 의상이 네. 저희들하고 다른 점이 어떤 점이 좀 다른가요 보면? 그러니까 그거는 생활 문화 차이인데요. 네. 제가 왜 다르다고 했냐면은 그 샤머니즘의 그 가장 강한 발원지는 몽골이나 카자흐스탄에서도 북방 샤먼이라 그럽니다. 네네. 북쪽 샤먼, 예. 그 검은 샤먼이라 그러는데
이 샤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어디냐면요. 유목지대예요. 유목지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무구라던가 의상들이요. 가죽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남방지대에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농경민족화됐기 때문에 각종 의상들이요. 면이라던가 비단 쪽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북방 샤먼들과 한국 샤먼들의 그 의상 자체가 재질이 달라지다 보니까 디자인이고 뭐고 다 변했죠. 네. 그리고 저 우리 저 한국 샤먼들이 갖고 있는 보통 쓰는 오색천, 네. 막 북방 샤먼들도 보니까 오색천을 막 늘어놓고 있습니다. 걸어놓는데 그건 어떤 의미와 비교가 되는지요? 그게 이제 그것도 만다라. 만다라. 네, 동서남북을 하는 우리가 뭐 자청령 우백호 할 때 이미 동서남북의 색깔을 부여하죠. 마찬가지로 하는데 그 방향은요. 그 티베트 밀교 같은 경우는 좀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보는 것과는. 근데 최근에 저 정치적 이슈란 뉴스로 뭐 오방랑에 대해서 막 이렇게 뭐 탁 뜨드는데 네. 그런 의미를 비춰볼 때는 어떻습니까? 저는 그 오방랑은요 방향을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왜냐면 어떤 다른 거에 근거가 없어요. 그래갖고 그 디자인 사람이 아예 그런 전통을 몰랐잖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밖에 그러니까 볼 수가 없어요. 오방랑을 만들 때는 편의상 막 만들어 버린 거니까 그냥 짜짜지게 버린 거예요? 색깔과 방위를 맞춰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건 그냥 오방 색깔의 주문이다는 그런 의미밖에 없는 거지. 그렇죠. 좌측형 500호. 그러니까 왼쪽, 그러니까 동쪽은 청색, 오른쪽은 하얀색 이런 식으로 색깔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안 맞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안 맞추고 그냥 네. 만든 거예요. 네. 근데 북방 샤먼 쪽에는 그게 사실 바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 소라필이나 이런 무구들이 이렇게 악기들이 등장을 하는데 네. 그건 어떻게 된 건지. 그 불교에서도 보면 쌍어도 가운데다가 네네. 그 소라를 놓는데 네. 소라가 상징하는 건 태양입니다. 아 태양. 그 쉽게 얘기해서 그 그리스 그 여러 신들 탄생 그림 중에 비너스의 탄생이라는 그림 네. 보시면은 비너스란 여신이 어디서 탄생하냐면 소라 껍질 속에서. 네 그거나. 태양으로부터 태어나는 자 음. 바로 천손을 상징하죠. 천손 강림을 그렇게 묘사한 거거든요. 그래서 소라는 태양을 상징합니다. 그럼 조 선생님 이게 모든 부분이 전 세계적으로 이 샤먼 쪽에서는 다 공통된 부분이 있다 그죠? 아이 그러면 전 세계 샤먼은 원래 있었습니다. 의식과 형태는 조금 네. 달라도 거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생각과 사상은 거의 흡사하다고 봐야 네, 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말했지만 몽골에서 사용하는 하닥 같은 거. 하닥은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 거예요? 하닥은 그 제가 봤을 때 한국말에 가닥이란 말과 일단 하닥, 어원적 가닥. 관계가 있는데 한 가닥의 희망을 잡는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아, 왜냐면 시옷하고 히읗은요 아. 서로 왔다 갔다 합니다 발음이. 맞아요. 예. 그래서 그 하득이라는 건 행운을 상징하는데 음. 이거 외부에서 반가운 손님이 올 때는 이렇게 하득을 들고 하닥. 오른손에 이제 먹을 거를 놓고 음. 이렇게 오라면 하나씩 먹으라 그러고 축복을 할 때 이렇게 드는데 이 모양이 나중에 이제 기독교에서 밥티스트인가 십자가에 이거 천 거는 거 있죠. 거기서 유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에 그 아룬섬 갔을 때 네. 그 아룬섬 보셨죠 그 그림? 아룬섬 아룬섬 그 현지 주민들하고 우리 샤만이 합동 공연할 때 아룬섬 주민센터에서 공연할 때 네. 내가 한국 대표로 나가서 하닥과 초콜릿을 받았잖아요. 내가. 그렇죠. 내가 그랬었구나. 예. 그리고 그 이르크츠크의 그 러시아 정교 음. 성당을 가면 성모 마리아가 이렇게 천을 들고 있습니다. 예. 아 성모 마리아가 또 천을 들고 왜 있다. 이걸 하고 있을까? 이건 예. 전형적인 그렇지, 샤머니즘인데. 맞아요. 예. 예. 이 모습에서 이제 십자가에 천을 거는 음. 형태로 다시 형이 상학화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몽골 샤머니즘에서 하는 하닥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예단이라고 하잖아요. 아 예단. 우리 무교에서는 예단이라 그래요. 네. 예단이 바로 하닥과 같은 의미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의 천을 바치고 이렇게 하는 의미는 거의 우리하고 똑같다. 근데 또 우리 무교에서는 보면 특히 황해도에서 보면은 특히나 이 별상을 놓을 때 이렇게 예단을 바치고 천을 가지고 이렇게 딱 놓는 행위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예단이라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천을 이렇게 바친다는 그런 뜻인데 몽골 쪽이나 저쪽 북방 샤먼 쪽에서도 그런 행위가 예단으로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그 의식으로 이루어지는 건지요? 천을 바치죠. 예를 들어서 샤머니즘에는 형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없지만은 이게 그 불교와 습합된 그 샤르 보긴샤신 그래갖고 이제 황색 샤머니즘이나 불교 티베트 불교에서는 그 부처님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여기다 천을 그래서 걸어놓죠. 그러니까 지금 천을 우리가 바칩니다. 지금 우리도 선앙당에 오색천을 네. 걸잖아요. 예. 걸듯이 중앙아시아 샤만들도 나무에다가 하닥을 그렇죠.
천을 거기다 다 걸죠. 걸어요. 천을 다 걸고 또 우리는 없지만 걔들은 롱바라 그래서 풍마 이제 네, 천을 맞습니다. 줄에다가 쫙 걸어서 이렇게 다 기운을 하고 하는 것이 다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이제 선왕당에 예단을 바치듯이 걔들은 하닥이래 그래서 나무에다 다 걸고 바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비슷한 게 많이 이렇게 공통된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진적 때 오색천을 두르고 막 늘어뜨리고 거는 부분 이런 부분하고 비슷한데 또 의식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삼신제사나 뭐 일월청신맞이나 뭐 물세례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은데 특히 삼신제사라고 하는 건 저희들이 의미하는 거는 조상신 제자라고 이렇게 제사라고 이렇게 김 박사님께서는 그렇게 설명을 나열하셨는데 저희들은 또 삼신이라고 하면 또 달리 또 표현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그 몽골에서 얘기하는 조상, 그러니까 조상 숭배도 같이 포함이 되는데 그 조상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하늘과 자신을 후손들을 연결한 중간 매개자의 역할을 했던 걸로 보이더라고요. 중간 매개자. 네, 그러니까 삼신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북극성 신앙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으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후대로 뭐냐 점점 그 몽골도 원래 자연 숭배 사상에 가깝던 샤머니즘이 그 정치 권력화되기 시작하거든요. 종교가. 그러다 보니까 하늘에 대해서 더 중시하기보다는 사람을 더 중시하는. 그래서 지금도 몽골 샤먼들 접신에서 얘기할 때는 자기는 징기스칸을 모셨던 뭐 장군이라든가 이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 네. 한국 무당들의 영향을 받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하늘로부터 멀어져서 어떤 영웅에 대한 인격 신화되는 경향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목민족의 특성을 살려서 샤먼 활동을 할 때는 그렇게 영향을 안 받았는데 네. 유목 생활이 조금 좀 옅어지고 네. 집단 생활이 강해지면서 영웅을 그렇죠. 신격화시켜서 이렇게 네.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하는 그런 현상이 몽골에도 나타나는군요. 이게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네. 모양입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삼신이라면 공이 소위 마고 공이 네. 소위를 이렇게 듣는데 근데 김 박사님도 해, 달, 별 이렇게 네. 삼신을 표현을 하셨거든요. 네. 하셨는데 우리 조 선생님께서는 삼신에 대해서 이제 김 박사님이 설명하시는 그 삼신하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신으로 삼신을 할 때는 마구와 공이와 소위를 할 수 있고 자연신으로 삼신을 할 때는 해와 달과 별을 할 수 있고 네. 또 우리의 조상으로 삼신을 할 때는 한인, 한웅, 당군을 할 수 있어요. 한인, 그러니까 한인. 삼신이라는 건 여러 가지 개념 어떻게 중심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우리가 이제 본래 삼신이라고 창조신으로서 마구와 공이와 소위를 이야기하지만 네, 네. 또 자연신으로 태양과 해와 달과 별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자연신이 더 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물론 우리가 마구와 공이와 소위를 태양과 해와 별 이렇게 견줘도 돼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런 삼신에 대한 개념적인 학문이 확실히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는 연결고리가 안 돼서 그렇지. 사실은 삼신이 인도 시바 신처럼 뭐 창조의 신, 유지의 신, 파괴의 신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고. 네. 우리가 삼신을 마구는 태양신, 궁이는 달의 신, 소위는 별의 신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럼 김 박사님 아무런 무방해 맞죠. 북방 샤먼들은 1월 성신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해와 달 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배워서 인격 신화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아직도 그 몽골 북부라던가 남아있는 극소수의 그 검은 샤만들, 네. 흑샤만, 네, 흑샤만. 흑샤만들의 그 이게 보면요, 기도 시간대가 천문이랑 아주 밀접합니다. 기도 시간대가 네, 달이 어떤 방향에 떠 있나. 왜냐하면 달이 떠 있는 방향과 위치에 따라서 시간이라는 게 결정이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맞춰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굉장히 엄격하게 따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달력의 개념이 아닌 직접 별을 보고서 시간을 측량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야 자연의 시간과 우리가 그 하는 시간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할 때도 그래서 여전히 거기서도 북극성과 달과 태양에 대한 거를 북에도 그려놓고 기도할 때도 얘기가 나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흑샤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이제 항해도 무당들도 소신과 육신 이렇게 구분을 한단 그럼 말이에요. 백샤먼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네. 소신과 육신을 구분하듯이 이제 몽골 중앙아시아 샤만들은 흑샤만과 백샤만 이렇게 다 구분을 하는데 그러면 흑샤만과 백샤만이 하는 차이점 하는 일은 또 뭔지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흑샤만 백샤만 하니까요. 마치 뭐 흑색은 나쁜 거, 백색은 좋은 거. 그러니까 그거는 전형적인 서양의 기독교적 사고방식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샤머니즘에는요 선과 악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과 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름이 존재하는 거예요. 다름이 남과 존재. 여자, 밤과 낮 이런 거지 좋고 나쁨이 아니에요. 그랬고 흑샤먼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요. 사회 정화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부정 축제자나 덕이 없는 왕이 지도자가 돼서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게 되면은 혁명을 일으킨다든가 군사를 일으킨다 하는 거고 외침이 있을 때에도 그 사람들을 모아서 의병 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흑샤먼의 역할이고요. 그다음에 백샤먼의 역할은 뭐냐면요. 의사입니다. 역병이 돈다거나 어떤 불우한 일이 있을 때 병을 치료하고 홍수가 날 때 그 홍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뚝방을 쌓는다든가 문명을 전파하고 학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는 백샤먼의 역할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항해특구세 소신과 육신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소신은 병을 치료하고 맞습니다. 전문 신자 할아버지가 글을 가르치고 글문 신자 할아버지 글 가르치고 무슨 또 소원을 들어주고 기원을 해주고 육신은 장군들이잖아요. 전쟁을 하고 사땡 기운을 물리치고 또 누구를 벌주고 네. 하니까 심판하고. 그러니까 우리 항해특구세 육신과 북방 샤머니즘의 흑 샤먼과 똑같은 일이고 소신과 백샤먼은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똑같은 개념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여기서. 네. 그래서 한국은 어떤지 잘 모르겠죠. 이제 몽골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신을 받을 때 그 흑샤먼과 백샤먼이 있는데요. 꼭 구별되는 건 아니고요. 한 샤먼이 흑샤먼과 백샤먼을 동시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 네. 그러면 쉽게 말하면 표현하기 쉽게 옵션을 받을 때 백샤먼을 받나 흑샤먼을 받나 이를 구분을 짓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씩 받는 경우도 있지만 둘 다 받는 경우도 둘 있어요. 다 예전에는 흑샤먼 쪽이 강했고 백샤먼 쪽이 강한 그런 무당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시대에 따라 두 개를 다 받아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두 개를 다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소위 말해서 이제 통틀어 만시. 본래는 샤만들은 흑샤만이 백샤만 그 기능이 다 있는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네네. 나는 천신 제자야. 나는 뭐 도불 제자야. 그러면 성거리 잘 안 하잖아요. 그와 똑같은 개념이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몽골 샤만들도 나는 치유, 기원 이런 쪽에만 신경을 많이 쓰고 전쟁이나 뭐 누구 심판하는 이런 쪽에 별로 신경 안 쓰는 이제 샤만이 있었는가 하면은 또 한쪽에는 난 치유 이런 거 필요 없어. 난 전쟁하고 누구를 심판하고 이런 쪽에만 그 신이 강하게 들어온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같이 공통적이다. 그치? 지금 우리나라 샤만들처럼 양거리 다 하는 거야. 안전거리, 선거리 다 한다. 그런 의미를 보면 돼요. 그러면 이 소신명이 강한 사람, 육신명이 강한 사람, 또 신명에 따라 뭐 장군이 계신다, 할머니가 계신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막 북방 샤먼들은 뭐 이렇게 할머니가 계신다, 장군님이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흑샤먼, 백샤먼 이렇게 구분짓는단 말이죠. 아니요, 할머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네. 누가 들어왔는지를 이야기해요. 누가 들어왔는지. 네, 지금 자기 몸에 온 사람은 뭐 누구다, 뭐 네. 15세기의 어떤 재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거에 하면서 역할이 정해지죠. 예를 들어 장군이었으면 뭐 흑샤먼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동시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45위의 백샤만, 네. 54위 흑샤만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네. 그럼 신의 종류가 45, 54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몽골에서는 뭐 55개의 하늘과 99개의 하늘 이렇게 해서 55, 44 네, 해서 99개의 하늘이라는 45가 54. 네, 맞습니다. 45와 그래서 네. 그래서 499야. 네, 맞습니다. 99개의 하늘을 이야기하는데 이 99개의 하늘을 얘기하는 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구천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 9개의 하늘. 9개. 숫자 9는 그 북방 샤머니들도 동일하게 중대하게 여기고 그 99개의 하늘에 그 어떤 신의 그 레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단계를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문서에 보면 황해도 문서에 보면 99 뭐 상세방울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뭐 비슷한 어원이 많이 그렇죠. 떨어지는 거죠. 그럼 이제 결국은 샤머니즘은 똑같은 데 시작했는데 민족이 이동하면서 바뀌어졌다. 그 지역에 따라 생활 패턴에 따라 조금씩 맞습니다. 바뀌어지면서 거기 고차가 돼서 쭉 내려오는 거지. 본래는 똑같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 북방 쪽에는 물이 귀하다 보니까 아마 물을 좀 중시하게 다루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사실 우리 황해도 구시대나 보면은 물로 가지고 이렇게 천수를 치거나 이렇게 쉽게 말하면 성당에서 세례를 주듯이 이렇게 하는 행위가 있는데 북방 쪽에도 그런 게 있는가요 혹시? 원래 그 세례 문화가 샤머니즘 문화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그 세례를 받을 때 물에 들어갔다 나오죠. 네. 힌두교도 겐지스강에 가서 그럼 물에 들어갔다 목욕을 나오죠. 하고. 이게 네. 왜 그러냐면은요.
고대인들이 죽으면 은하수를 타고 북극성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은하수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정화의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에 들어갔다 나와야만 몸이 깨끗해지면서 자기가 신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주어진다는 게 샤머니즘이 당연히 있거든요. 그래서 정화수를 몸에 뿌리면서 몸을 정화시키는 의식을 당연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샤머니즘에서는 정화 의식을 하는 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물로 정화 의식을 하는 거 있고 불로 정화 의식을 하는 맞습니다. 거 있고. 그런데 이제 물로 정화 의식을 하는 것은 샤머니즘 우리 항해도 곳에서 이런 행위가 나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거든요. 그런데 지금 형식은 좀 다르지만 전 세계 모든 종교에서 물로 정화하는 의식이 있다. 맞습니다. 물로 정화시키는 의식은 다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 김 박사 이야기했듯이 기독교의 세례 의식과 침례 의식, 침례 의식을 했잖아요. 이제 침례와 세례 의식이 있고 불교의 계보 의식 같은 게 있고 네. 또 힌두교의 이제 아까 겐지스강에 들어가서 씻는 거 그런 게 이제 아랫대 뿌자 의식 후에 이제 들어가 씻거든. 아랫대 뿌자 의식도 같은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몽골도 물론 물로써 이렇게 네. 사람들을 정화시키고 멀리 여행 가는 사람한테 맞습니다. 이걸 뿌려서 안전을 기원하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티베트 밀교에서도 아기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밀교성한테 찾아가서 물로 아기의 이마에 물로 찍어서 맞습니다. 정화 의식을 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아주 중요한 의식이라서 볼 수 있어요. 몽골 쪽에는 유목민들 쪽에는 보면 물이 귀하다 보면 우유도 뿌린다고 하는데 그 우유도 뿌리는 형식이 있는가요? 그러니까 결국 은하수를 상징한다 봅니다. 우유도 말입니까? 은하수를 영어로 밀키웨이라 하지 않습니까? 밀키웨이. 우유길. 맞네. 우리 은하수에서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물이 흔하니까 네. 물을 뿌리는 거고 아. 걔들은 물이 귀하고 우유가 그렇죠. 흔해. 그는 우유를 뿌리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유나 물이나 같은 의미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통 정성을 들일 때 갑자기 날 잡고 구슬을 하는데 갑자기 비나 눈이 오면 재수가 있다 그러잖아. 몽골 샤만들이 모량 대복이라 하잖아요. 예. 몽골 샤만들은 자기들이 의식을 할 때 비가 오면은 길이다 재수가 있다. 네, 그래.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하고 같은 맥락이다. 벌써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굿하는 날 비 오면 재수 있겠어. 재수 있겠다. 우리는 비가 많이 오는 날인데도 그런 소리 하는데 몽골은 정말로 비가 극히 드물고 오기 때문에 그렇죠. 비가 오는 날은 정말 좋은 날이죠.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도 그 메시아라는 개념, 샤먼이죠. 네. 샤먼 이제 어떤 사회를 번역하고 구원하는 자를 그 영어로 번역할 때 레인메이커라고 그러거든요. 레인메이커. 비를 만드는 자, 또 비를 부르는 자라고 음. 해서 합니다. 물론 아까 번개도 얘기했지만은 김 박사님 오른 좀 손에 들고 계시는 거는 뭐죠 지금? 이거는 이제 그 이슬람의 타스페라는 염주인데요. 네. 당연히 샤머니즘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보다시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눈알 있는데 같이 보이는데. 나자르 본직이라 그러는데 이게 바로 북극성을 상징해요. 눈을 상징하는데 요 개수가 33개입니다. 32,3천. 그러니까 33전 대천대계 음, 불교에서도 음, 얘기하죠. 음. 똑같고 이거는 은하수를 상징합니다. 몽골 말로는 염주를 에르흐라고 하는데 에르크? 에르흐라고 하는데 에르흐의 사전적 의미는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렇지. 하면서 동시에 은하수를 상징해요. 염주 자체가 은하수예요. 아까 침례 의식 말씀하셨죠. 물에 들어가서 몸을 정결화시키고 다시 태어난다. 부활을 얘기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염주를 돌리면서 108번뇌를 없앤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은하수를 상징하거든요. 꼭 물을 뿌려서 침례 의식만 하는 게 아니라 오케이. 이게 물을 한번 쏟아 받은 그렇죠. 거와 똑같은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베트 불교에서 네. 만인차를 돌리듯이 네, 맞습니다. 만인차를 한번 돌리면은 경제를 한번 읽는 것 같이 똑같이 왜 티베트 국민들이 문명률이 너무 높아서 경제를 읽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돌리면 한 바퀴 만인차를 돌리면 경제를 한번 읽은 걸로 쳐주는 똑같은 거야. 의식으로 친다. 읽은 걸로 경제를 한번 읽은 걸로 쳐주기 때문에 이거 계속 돌리는 것이 우리가 그런 의미로 염주를 네. 돌리는 거구만. 맞습니다. 예, 아주 그냥 오늘 정말로 유익한 정보입니다. 귀한 좋습니까? 공부를 좀 하고 지금 가지고 나오신 이 책은 또 뭐예요? 요 책들이 이제 몽골 샤머니즘에 대한 소개 때문에 제가 갖고 왔는데요. 네. 그 책에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나중에 그 몽골의 그 샤머니즘을 연구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은 이 제 책 세 권을 권유하고 싶습니다. 요거는 몽골리안 샤머니즘이라 그래서 이 프리에프라는 이 소비에트 시절의 그 홉스굴 출신 그 무당의 후손인데 이 샤먼의 후손이 이 책을 쓴 건데요. 이 영어로 써 있습니다. 물론 몽골어 본도 있지만은 영어로 써 있기 때문에 일단 접하기가 쉽고 그다음 요 나머지 두 개는 이 몽골어로 쓰여 있는데요. 책을 이렇게 한번 쫙 당겨주세요. 네.
그리고 요거 이제 몽골의 트레디션, 그러니까 몽골 전통에 관련된 것들인데 이거는 읽어보시면요 우리나라 그 무속하고 비슷한 트레디션. 네 의식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오오라 해서 우리 그 돌탑 같은 거 도는 거 이야기, 그 다음에 뭐 하늘에 그 재래하기 전에 물을 뿌릴 때는 동서남북으로 4번을 뿌려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식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꽤 재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동서남북 몽골 참은 제를 지낼 때 동서남북 물을 4번 뿌리잖아요. 동서남북 네. 돌면서 인사를 하고, 본래 우리도 항해도 만신들이 작두를 탈 때 작두에 올라가서 동서남북으로 사배하고 살을 뿌려야 돼요. 쌀을 아. 뿌리시죠. 예. 살이 이제 또 물로도 대신할 수 있는 거니까 네. 살을 뿌리고 사배하고 살 뿌리고 사배하고 살 뿌리고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난 뒤에 작두를 본격적으로 타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의식은 몽골 요즘도 의식, 하나요 그런 거? 요즘 거 하죠. 아, 그래요? 근데 요즘 작두하는 우리 만신들이 그런 예법을 다 잊어먹어가지고 그냥 올라가서 그냥 막 타는데 참 그게 좀 안타까워요. 내가 이야기를 해줘도 이게 습관이 돼야 되는데. 그럼 습관이 안 타기 되니까. 전에 쌀을 뿌린다. 아니 작두에 올라서서 네. 먼저 인사를 하고 네. 살을 한번 착 뿌리는 거예요. 살 뿌리는 거는 물 뿌리는 의미도 되고 정하는 그렇죠. 의식이야. 맞습니다. 내 몸을 내 몸도 정하고 주위를 정한다는 의식이야. 그또 이쪽에 돌아서서 동서남북 이쪽에서 또 인사하고 또 살 뿌리고 그 비수에 올라가서 말입니다. 비수에 올라가서 발을 돌리는 거야. 그렇죠. 그건 여러 가지 의미인 거야. 비수에 올라가서 작두에 올라가서 인사를 해서 도는 것은 우선 발을 얼리는 거야. 발을 본격적으로 작두 타기 전에 발을 작두에다가 좀 맞춰주는 거지. 그래서 돌면서 인사하고 뿌리고 한 바퀴 돌고 난 뒤에 발을 좀 어느 정도 짝두에 얼리고 난 뒤에 그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짝두 타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 돌면서 정화의식도 하고 인사도 하는 겸 발도 얼리고 그다음 본격적으로 짝두 탄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 무당들이 꼭 산에 가면 동서남북 사배를 하잖아요. 그게 바로 몽골 샤머니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네, 같다고 저도 봅니다. 네. 이제 마지막 책인데 요거는 이제 음. 몽골 음. 샤머니즘과 몽골 민족의 민속이라는 책인데 이것도 뭐 몽골어로 써 있는데요. 음. 이 재미있는 건 여기 보면 이렇게 사람이 십자가 모양으로 서 있지 않습니까? 네. 원래 이 십자가 형상은 원래 샤머니즘의 상징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그러면 그 십자가 이야기 좀 해줘요. 십자가는 뭐 나는 몇 번 십자가는 바로 우리 샤머니즘 형상이다. 내가 본래 이제 십자가는 여자의 십구멍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눈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됩니다. 네. 십구멍이나 십이라는 거 창조의 구멍이니까 그런 이야기했는데 늘 사람들은 십자가 그러면 기독교를 생각하잖아요. 네. 너무 기독교 세서 그런지 모르지만 십자가의 기원과 시작 뭐 그런 걸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여기 제가 가져온 거는 요거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나요? 자, 네. 예. 여기 지금 십자가입니까? 네. 가운데. 여기 십자가네. 네, 가운데가. 거기 예, 가운데 여기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카자흐스탄에 있는 130개 민족 중에 케레이 부족의 그 탐가라고 해서 그 상징 부족의 상징물인데요. 예, 부족의 상징물. 네. 예. 유목 민족들은요 그 주식이 가축이었기 때문에 자기 가축의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해서 엉덩이에다 인장을 저렇게 모양을 새겼는데 케레이 부족은 십자가를 새겼습니다. 왜 그랬냐면 케레이 부족의 케레이라는 명칭이 원래 까마귀를 상징하는 몽골어 케레에서 왔거든요. 그게 오늘 한국어의 결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데 이 케레이 부족들이 십자가를 썼던 이유는 그 사람들이 샤먼 부족이었습니다. 종교를 담당했던 부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를 담당했던 부족들은 종교에 관련된 심볼을 자기 부족의 상징물로 쓰게 되는데 이 케레이 부족 같은 경우는 까마귀를 썼죠. 왜 그랬느냐? 새는 하늘과 땅을 자유롭게 날아다녔기 때문에 하늘과 인간을 연결하는 매개자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네. 그것을 자기 그 부족의 상징으로 썼고 그래서 이 십자가 문양이 이제 쓰게 된 건데요. 이 케레이 부족 이전에도요. 이 십자가 문양은요. 뭐 유라시아뿐만 아니라 아메리카 대륙까지 광범위하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원래 샤머니즘에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메신저 즉 천사의 역할을 하는 그 새 이미지를 상용화시킨 문자였기 때문이죠. 이제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기독교도 들어와서 오늘날 쓰이게 된 거지만은 이게 기독교가 먼저 한 건 아니거든요. 왜냐 기독교 있기 이미 10,000년 전부터 이거는 선사시대 유적으로서 나옵니다. 유물로서. 그래서 십자가는 저는 이제 우리 김 박사는 이제 케레이 민족 까마귀에서 까마귀가 하늘 상공을 나르는 모습 보고 십자가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만 나는 또 그 말에 부정하는 건 아니고 내가 생각한 또 십자가는 우리가 천문에 28수
사방칠성 당연히 있죠. 28수를 십자가로 나타냈다. 네, 맞습니다. 28수를. 그래서 십자가는 28수는 그 자면을 지키는 하나의 그 변방 수비 대원들이니까 귀신을 쫓는 역할을 했다. 신장으로서 장군으로서 귀신 사땡 기운을 자면에 태면에 들어오는 이런 나쁜 사땡 기운을 물리치는 그런 힘을 가졌다. 그래서 신장이다. 그래서 십자가도 그렇게 사용했다고. 네, 있습니다. 네, 그렇게 또 난 보충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슬할 때 우리가 늘 오방기나 신장칼이나 장구칼 가지고 이렇게 십자가를 하는, 우리도 모르게 십자가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서 나온다는 것을 보충 그러니까 설명하는 서양의 그 고대 샤머니즘, 물론 켈트족이라든가 음. 기독교 영지주의에도 좀 나오지만은 그래서 북극성을 중심으로 황도 12궁 별자리가 포진하고 있는데 바로 북극성을 호위하는 4개의 별자리, 사자자리, 물병자리, 황소자리, 정갈자리를 연결하면 거대한 하나의 그랜드 크로스 십자가가 됩니다. 십자가가 된다. 네, 그래서 하늘의 십자가별이라고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김 박사님 앞서서 저 사원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셨는데 집이 곧 사원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12지간 방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 번 더 듣고 싶은데 네. 뭐 쉽게 말하면 토끼 심벌까지는 들었는데 네. 그 뒤의 의미를 한 번 더 듣고 싶습니다. 아, 토끼까지 했으니까 그다음 진, 예, 용 진, 아닙니까? 용, 예. 용은 입에 뭘 물고 있습니까? 여의주를 먹고 그래서 있죠. 보석함이 거기 있는 겁니다. 아, 보석함을 거기 네. 둔다. 그다음에 뱀 아닙니까? 뱀. 우리가 뱀은 보통 서양에서도 뭐로 쓰입니까? 혹시 칵테일잔 같은데 뱀이 꼬불꼬불 올라가는 거 예, 보셨죠? 예, 그거 봤습니다. 무슨 상징입니까? 약국 상징입니다. 그 그러니까- 병원 응급차에 보면 뱀이 이렇게 관계가 예, 그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국 그 지어수 지팡이에도 뱀이 올라가 있고 예. 그 그렇죠. 또 히포 그야 그렇죠. 맞습니다. 뭐야 의사신 누구요? 히포크라테스인가? 네. 거기 지팡이에도 네. 뱀이 뱀이 올라가 있는 뱀 예. 올라가는. 예. 약이에요. 예. 약을 거기 둔다. 약상자 놓는 거예요. 뱀. 근데 여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게 자축인묘 해가지고 아까 묘 자리가 음. 여자 침대를 있지 않습니까? 여자 쪽에 좋은 게 다 있습니다. 그렇네요 보니까. 투구, 칼, 보석 전부 다 있어요. 예. 이게 뭐냐면 고대 샤머니즘은 모계 사회 중심으로 목에 여자가 살아있습니다. 지배자였다는 거를 강하게 암시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 하면 말이잖아요. 말. 그 말은 그 우리 그 개를 입구를 상징합니다. 입구. 그래서 문을 딱 열면 그 앞에 말이 있어요. 남쪽이네 그지. 네. 정남방입니다. 네. 그래서 말을 탈 수 있게 말을 배치하고 음.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데 그 외 나머지는 그리고 많이 없어졌어요. 오늘날은. 그 샤만들이 의식할 때 이제 천으로 이렇게 무진도 비슷하게 네. 걸어놓고 하던 게 있던데 어디에 말입니까? 몽골 샤만들이 내가 작년에 갔을 때 몽골 샤만에 나한테 선물해준 그 무신도 비슷하게 이제 그림이 아, 네네. 늑대부터 해서 독수리 뭐 이렇게 그림이 12그림이 이렇게 돼 있고 그렇죠. 그걸 거기서 설명 좀 해주세요. 그게 뭔지. 오늘날 이제 몽골 샤먼들은 그거를 음. 신성한 12마리의 동물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땐 그거는 황도 12궁 별자리와 매우 관계가 깊다고 봅니다. 황도 12궁 별자리. 네. 숫자 음. 12가 맞춰져 있거든요. 네. 뭐 예수의 12제자, 음. 공자의 12제자, 부처 12제자 이거 그렇죠. 전부 다 네. 별자리랑 관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유목민족들은 이 별자리를 자기네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물을 가지고 12개의 황도 12궁을 상징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달력 보시면 안에 81개의 그 마방지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네. 네. 아, 81기 마방지. 네. 그러니까 이제 황도 12궁에서 이제 소위 우리가 늘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한타서 12개짜리 뭐 이런 네. 게 황도 12궁에서 다 나온 거예요. 우리가 맞습니다. 1년에 12달인 것도 그렇고 황도는 태양이 별자리를 한 바퀴 도는 걸 이야기해요. 네. 태양의 길을 황도라 그러고 달의 길은 백도라 그럽니다. 그거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그 거예요. 재밌는 건데 우리가 369 이런 거 많이 예, 하니까 369 게임. 뭐 네. 플레이보이 보면 뭐 섹스할 때 육구 자세 이런 거 얘기하는데 네. 3은요 북극성을 상징하고요. 북극성. 6은 태양, 9는 음. 달입니다. 아. 북극성, 태양, 달 삼신 아닙니까? 북극성은 3이고 6은 태양, 태양, 9는 달입니다. 달. 마방진을 만들 때 이 6칸 6칸에서 66이 36 마방진은요 태양을 상징하고요. 99에서 81칸이 있는 마방진은 달을 상징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은하철도 999 할 때는 달로 가는 거요? 뭐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하늘 거죠. 올라간다는 내려올 땐 6이고. 6이고. 네.
내려올 땐 용역이고. 예. 그러니까 은하철도 999로 만든 그 작가도 그런 샤머니즘에 대한 걸 잘 이해했나 봐요. 아, 그러니까 열차 번호가 은하철도, 음. 은하수를 은하수로 타고 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 즉 음. 북극성으로 가는 999. 그렇죠 999죠. 음. 달을 타고 은하수를 건너서 북극성 신을 만난다. 이 이야기의 현대파 애니메이션이 아닌가 봅니다. 그 몽골 지금 샤만들이 지금 예전과 지금 현재 그 약간 뭐 다른 점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몽골 뒤에 안타깝게 그 샤머니즘이 잘 남아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소비에트 시절에 다 죽여버렸어요. 모든 샤먼들을. 그리고 엄청난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날 몽골 샤머니즘은요 굉장히 그 형식적인 재래의식에 많이 전 치우쳐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좀 안타깝게도 샤먼들이 하기는 하는데 왜 하는지 모르고 그냥 반복적으로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물어보면은 그러니까 그 고대 그 지식들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게 정말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무당들이 하긴 하는데 왜 하는지는 모르고 똑같아요. 알아야 되는데 공부들 안 해. 네. 그러면 몽골 그 샤만들이 매년 정월 매년 초에 전체적으로 모여서 무슨 크게 하는 축제가 있다 그러던데 샤먼의식 나무 앞에서 크게 하는 축제가 있다 그러는데 그거 혹시 알아요? 아 에지모트 해가지고 어머니 나무라는 게 있습니다. 어머니 나무, 어머니 나무. 에지먼트. 네. 그 울란바토르에서 동남 쪽에 가면 에지모트라 해서 큰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모여서 그렇게 제사를 거대하게 지내 샤먼들 한 100명 막 108명 보통 맞추더라고요. 108명을 맞춥니다. 네. 그러면 거기는 언제쯤 하는 그 혹시 날짜를 알아요? 날짜가 들쑥날쑥합니다. 걔네들도 길이를 잡거든요. 근데 그 길을 잡는 방법은 제가 몰라서 어떻게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 그 몽골 샤만들이 축제할 때 그걸 정말로 우리가 한번 가봤으면 정말 좋겠는데 그 축제 때 보니까 막 부적도 막 나눠주고 그러더라고요. 부적도 나눠주고 뭐 음식도 나눠주고 나눠주고, 뭐 네, 물론- 물 뿌리고 뭐 다 물론 합니다. 음식에 나눠주는데 선생님 올 연말에는 갈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올 연말에 지금 뭐 모르겠어요. 올 연말에 뭐 아론섬을 갈지 몽골 그 축제가 무슨 축제라고요? 에지모트. 에지모트. 에지가 엄마란 소리고 모트가 나무입니다. 에지모트. 엄마 나무. 네. 에지모트. 일정은 제가 한번 에지모트, 나중에 몽골을 가게 되면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머니 나무 축제구먼. 네. 어머니 나무 축제 에지모트. 나무는 여성을 그렇죠. 상징하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제 몽골 쪽에 이 샤먼들은 네. 막 저희 한국처럼 신당을 차려놓고 이렇게 손님을 받고 그런 의식은 없는가요 혹시? 신당이라고 굳이 한다면요 천막입니다. 천막. 초기 기독교가 뭡니까 천막교회라고 해서 천막. 있었죠. 천막교회. 원래 샤머니즘의 교회는 그러니까 성전은 천막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샤먼들이 울란바토르에도 무당들이 있는데 가면요 옆에 콘크리트 건물 자기 집이 있는데요 신당은 반드시 천막으로 해놓고 거기서만 의식을 합니다. 네. 샤머니즘의 영향인 것 같아요. 오늘 뭐 그래도 우리 김 박사님 모시고 이렇게 네. 짧은 시간인데 좀 아쉽습니다만은 근데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자꾸 우리 팟캐스트 방송이 퀄리티가 자꾸 높아지는 것 같고 좀 유익한 정보 같은데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모시고 싶은데 우리 선생님.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제 갑자기 우리 김정민 박사를 모시고 이렇게 방송을 했는데 김정민 박사와 이제 북방 샤만과 한국 샤만을 비교 공부할 귀중한 시간을 우리가 가진 것인데 앞으로 다음 시간에도 우리 김정민 박사가 12월 초에 카자흐스탄 출국하기 때문에 출국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모셔가지고 한 2시간 정도 같이 우리가 심도 있게 한 번 더 하는 걸로 그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지만 아쉽지만 요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정말로 한 2시간 동안 집중 토론 우리가 공부를 좀 더 질문을 하려면 공부도 많이 해야 저 되니까 당군의 나라 카자흐스탄을 꼭 읽고 오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땐 제가 도구도 많이 가져오겠습니다. 네. 다음에 한 번 더 모시는 걸 하고 오늘은 이렇게 요걸로서 이렇게 네.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김정인 박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꼭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네. 우리 신 선생 예. 고생했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우리 한국 샤만과 한국 무당들과 몽골 중앙아시아 샤만들의 의식과 또 하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심도 있는 이야기를 김정민 박사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